안녕하세요. 오늘도 강화별곡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갑자기 여기 청포묵이 생겨가지고요 옆집에 좀 김장하신데 드리려고 갑자기 영상을 찍게 돼서 조금 어수선한 걸 양해 드릴게요. 먼저 청포묵, 우리 한정식집 가면 청포묵 많이 나오는데 은근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청포묵 한번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청포묵 레시피는요 한 팩 정도고요. 청포묵 한 팩이 400g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청포묵을 썰어서 데쳐야 되는데, 청포묵의 키포인트가 좀 얇게 썰어야지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청포묵을 냉장고에 굳혀서 많이 썰었는데, 업소에서는 요즘은 채썬 청포묵이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청포묵을 한번 먼저 채 썰어서 데쳐서 밑간 양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해보니까요 요 채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청포묵이 곱게 잘 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하려고 미리 좀 해놨고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청포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세요. 채칼에서 이렇게 미시면은 청포묵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요.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 청포묵을 이렇게 미세요. 굵은 채칼, 김장 굵은 채칼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청포묵을 이렇게 미셔가지고 끓는 물에 데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너무 뚝뚝하고 그러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치셔야 돼요. 손 조심하고 청포묵을 이렇게 이제 채칼로 밀은 다음에 요걸 물을 팔팔 끓인 상태에서 요 청포묵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400, 전 조금만 시연하는 거예요. 미리 많이 해놔서. 이렇게 하는 시점은 이제 청포묵이 아까는 하얗게 뚝뚝해졌는데, 요게 어떻게 다 되면 완성되는 시점이냐면요, 투명하게 맑게 돼요. 투명하게 맑게 되면은 이거를 꺼내셔가지고 씻지 않으시고 그대로 물기를 제거하셔가지고 밑간을 양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포묵 한 팩 이제 끓는 물에 채칼로 쓸어서 끓는 물에 데치신 다음에 이제 밑간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청포묵이 보세요. 아까는 하얗단 게 이렇게 맑게 됐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청포묵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럼 청포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걷어내가지고 얘를 이제 밑간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많이 이미 해놨고 이거를 시연하는 것만 보여드린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청포묵이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데치는 거예요. 요 데치셔가지고 요걸 밑간을 하는데, 저는 미리 이렇게 밑간을 좀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두 팩 반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밑간 한 거 이렇게 해서 체에다 받쳐서 얘는 밑간 한 거예요. 밑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간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청포묵을 채 썰어서 끓는 물에 투명하게 데친다. 그 다음에 밑간을 한다. 밑간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밑간은 딴 거 하나 없고요. 400g이니까요. 소금 3분의 2티 정도 넣어주세요. 소금 3분의 2티. 400g에 3분의 2티는 저는 이거 조금 시연하는 거니까 이만큼만 할게요. 소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좀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설탕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좋긴 좋은데, 굳이 설탕이다 단 거 싫어 그러면 설탕 안 넣으셔도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설탕 조금 넣겠습니다. 해가지고 설탕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부서지지 않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이제 청포묵을 밑간해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까 요 밑간한 데다가 옆에다가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청포묵 밑간 끝났으니까 청포묵에 들어가는 야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재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청포묵은 이제 묻혀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청포묵 밑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재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물이 끓고 있잖아요. 여기 청포묵 400g에 들어가는 숙주는요, 거두절미 하셔도 되는데, 굳이 머리 부분 뭐 제거 안 하셔도 돼서 저는 꼬리 부분만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숙주 반 봉지인데요. 저는 2배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숙주 한 봉지 손질한 거예요. 물이 끓고 있으시면요, 숙주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넣으시면서 데치는 법은, 숙주는 콩나물 데치는 법하고 다르듯이 물이 끓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끓는 물에 이렇게 샤워 정도만 해주셔가지고 얘를 그냥 빼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시기에는 안 익은 것 같이 이렇게 하얀 심이 보여도 얘가 여열에 의해서 숙주가 좀 있으면 다 이렇게 아삭하게 익어요. 그래가지고 숙주는 이렇게 이제 데쳐주세요. 숙주 데쳐주시고 얘도 살짝 밑간 양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주가 이렇게 데쳐졌으면은 요거를 아예 밑간 양념까지 할게요. 이렇게 탁탁 터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밑간 간단해요. 딴 거 없이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이나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넣어서 각각의 밑간을 살짝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음식의 완성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짝 밑간을 해줬기 때문에 얘 나름대로의 지금 한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숙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으니까 잠깐 치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주 데쳐서 이렇게 밑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다 부재료 볶아가지고 넣을게요. 다른 거는 이제 오늘은 제가 집에 오이가 있어서 했는데 오이 대신 미나리 해도 되고요. 오늘 제가 하는 청포묵 무침은 한정식집에서 하는 그런 청포묵 무침이고요. 좀 새콤달콤하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식초, 설탕, 간장을 동량으로 해서 새콤달콤하게 무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정식집에 나오는 청포묵 무침 하겠습니다. 저는 미나리 대신 미나리 쓰실 분은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이 준비했걸랑요. 근데 오이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쓰신 다음에 이걸 지금은 씨가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그래도 얌전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오이를 돌려깎기 하셔가지고 요거를 껍질 부분만 떼어주세요. 돌려깎기는 위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가요. 아니면 돌려깎기 자신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고운 채칼로 껍질 부분만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미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보여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이를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곱게 채쓰세요. 껍질만 돌려깎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살짝 볶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정확하게 넣겠습니다. 소금 한 꼬집 넣으시고요. 이렇게 살짝만 절여주세요. 소금 한 꼬집 넣으시고 살짝 이렇게 절여주셨다가 한 10분 후에 이렇게 물에 한 번 헹겨서 곱게 짜 놓으시면 이제 오이에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또 소고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소고기 여기 들어가는 거 400g에 대한 소고기는 100g이에요. 100g에다가 이 소고기도 항상 밑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고기 100g 정도면은 간장 이제 고기를 먹는 거는 한 스푼이지만 이건 양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스푼 넣으면 너무 짜고요. 소고기 100g을 가져다가 여기 양념을 함께 만들어서 무쳐 볼게요. 소고기 100g에 후추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 좀 넣고요. 마늘 한 작은술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도 조금 넣었어요. 청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 조금 넣습니다. 해가지고 간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소고기 100g에 간장 큰 수저로 반 수저 넣고요. 설탕은 작은 수저로 반 수저 넣고 청주 작은 수저를 하나 넣고 마늘 넣고 후추 넣고 했습니다. 마늘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항상 모든 양념을 이렇게 개셔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소고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밑간에서 각각 밑간에서 볶아서 무치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고기 조물조물 해가지고 밑간 해놓은 게 조금 간이 먹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저는 2배 합한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200g을 이렇게 밑간해서 놨습니다. 이따 이것도 같이 볶을게요. 그러면 이제 소고기 됐고요. 그 다음에 김가루는 곱게 이렇게 빠서 놓으시는 게 그 분쇄기 같은데 곱게 더 빠시면 되고요. 저 분쇄기가 고장 났기 때문에 조금 성불게 했는데 포인트가 김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고급진 한정식집에 그 청포묵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김가루 만들어 주시고요. 오이 준비했고 소고기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을 곱게 채드셔가지고 얘도 표고버섯도 미대양념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생표고 저는 사용했는데 생표고 한 그릇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린 표고 있으면 불린 표고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생표고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2배 합한다 그래가지고 양념을 2배를 해가지고 간장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넣고 한번 해볼게요. 생표고 이제 한 개 묻히셔야 되는데요. 생표고를 그냥 써시면은 굉장히 굵게 나가요. 다른 건 다 곱게 돼 있는데 생표고만 생뚱맞게 너무 굵으면 안 되니까 뭐 쉽게 표를 못 드시겠다 하신 분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상태로 하면 너무 굵잖아요. 어울림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곱게 이렇게 채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표고 쓰셔도 되고요. 포 뜨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포 뜨셔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이 표 뜨다 보면은 손을 다칠 염려가 있으시니까 요리 여러분들이나 조금 조심스러운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 쓰셔서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고버섯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좀 곱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저 2배 합이라 소고기 생표고 2개 있는데 가을 표고라 굉장히 양이 많네요. 이렇게 아주 양념 또 하겠습니다. 생표고 한 장에 대한 레시피를 나가는데 저는 지금 2배 합하는 거니까요. 간장 표고버섯이 3분의 2 작은 술 넣어주세요. 근데 전 2배 합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추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 좀 넣어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도 양념을 부셔가지고, 얘한테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볶아서 무치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무치는 때, 처음서부터 청포묵이라고 같이 무치지 마시고요. 야채 먼저 고기하고 무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포묵 넣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간 하라 그러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볶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재료를 볶아서 무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팬이 깨끗할 때 제일 깨끗한 것부터 기름 살짝만 두르세요. 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지 않걸랑요. 이렇게 드셔가지고 이제 얘는 오이는 새파랗을 때 새파랗게 되면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뭐 그냥 날고로도 드시니까요. 이렇게 때 팬이 이렇게 직 소리가 날 때 해서 이제 이런 정식으로 잡채하고 그러실 때는요. 잡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볶으셔가지고 원칙은 이제 날이 더울 때는 냉장고에 붓자마자 넣으셔야 이 파란색을 유지해요. 근데 지금 날씨가 좀 서늘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오이 이렇게 새파랗게 볶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생표고버섯 볶아볼게요. 여기 아까 이렇게 있는데 딱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기름 살짝만 두르시고 이렇게 표고버섯 볶을게요. 원래 표고버섯을 하고 소고기가 궁합이 잘 맞아서 잡채 하실 때는 먼저 소고기를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는 건데 오늘은 얌전하게 청포묵을 묻힐 거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먼저 볶을게요. 자, 이렇게 표고버섯 여기서 볶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 살짝만 두를게요. 살짝만 두르고 그 다음에 소고기 볶아서 식혀서 이제 묻히시면 하면 됩니다. 소고기는 뭉치기 때문에 볶으실 때 살짝 이렇게 풀어서 가면서 하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갑자기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밑에 할머니가 김장을 하셔가지고 고기 한 접시 가져다 드리려고 급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영상이 매끄럽지 않은 적도 있어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소고기 이렇게 살짝 바듯하게 볶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국물 바듯하게, 혹시 바듯하게 볶았는데도 국물이 남았으면 국물은 넣지 마시고요. 먼저
무치실 때 얘네들하고 다 한꺼번에 무치시면 이게 다 목이 뭉그러지니까요. 얘네 야채를 먼저 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야채를 살짝 섞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너무 참깨 같은 거 없으면 참깨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참깨 넣으셔서 참깨 좀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볶은 야채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묵하고 같이 묻혀야 되는데 김에다가 먼저 묵에다가 김을 살짝 묻혀주세요. 그래서 묵가루에다 김가루를 살짝 묻혀서 먼저 코팅을 해주면 아무것도 안 넣으시고 오이하고 김가루만 넣으셔도 굉장히 고급진 청포묵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먼저 청포묵을 뭉그러지기 전에 여기 김가루를 먼저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강화는 조리도구가 충분치 않아서 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살짝 좁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 김가루만 곱게 해서 했는데도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나잖아요. 킥포인트는 김가루를 곱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채랑 이렇게 하셔가지고 더 고급진 맛을 원하신다면 이제 계란지단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 홍고추 있으면 색깔상을 해가지고 홍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홍고추 안 넣고 위에다가 계란지단 살짝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통깨 마저 넣으시고요. 혹시 조금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참기름 한번 휘두르게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하셔도 참기름하고 청포묵하고 잘 어울려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됐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댁에서 간단하니까 무쳐서 한번 드셔보시거나 어른들께 대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접시 예쁘게 해가지고 영상 올려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